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취업 멘토 용짱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기업 최종 합격이 목표이신 분들께 경쟁자를 압도하는 무기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취준생분들은 반도체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스펙을 쌓아도 경쟁력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최종 합격이 간절하시다면 반도체 현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해도를 높이게 되면 반도체 직무 관련 경험을 쌓으실 때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경험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고, 내가 겪은 경험을 지원하려는 직무의 성과와 연결시켜서 최종 합격으로 가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본인의 지식으로 체화시키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가 개발 단계부터 양산까지 가는 순서대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S24가 새로 발매됐죠. 스냅드래곤이나 엑시노스처럼 갤럭시에 들어가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델의 칩은 지난 버전 대비 동작 전압은 감소해야 되고 성능은 더 늘어나야 되며 면적은 감소되어야 합니다. 10나노, 7나노, 4나노, 3나노처럼 칩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미세화 공정이 요구되고 여기에 코스트까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이라면 전 세대 대비 용량은 더 커지고 동작 속도는 더 빨라지면서 결국 성능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능이 개선된 신제품에는 전기적 특성 타겟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게 되고, 설계팀은 이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스키매틱 디자인을 바꿔가며 평가해보며 최적의 회로를 설계해냅니다. 자, 그리고 이를 300mm의 실리콘 원판 위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포토 공정의 마스크에 쓰이기 위한 피지컬 디자인인 레이아웃을 설계하게 됩니다. 웨이퍼면과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이 위에서 바라본 레이아웃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Z축, 웨이퍼가 있으면은 이 위에서 바라본 Z축이고요. 웨이퍼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옆에서 본 단면 X컷, Y컷에는 모듈별 타겟 스펙이 가이드라인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모듈은 트랜지스터 단, 그다음에 메탈 배선 단과 같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레이어들의 집합입니다. 전기적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정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피지컬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위에다가 레고 블록 모양의 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레고 블록의 가로 길이, 그다음에 세로 길이, 그리고 높이는 몇 나노부터 몇 나노까지 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지난 세대 대비 성능이 개선된 전기적, 물리적 타겟 스펙을 결정짓습니다. 자, 다음은 공정 설계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의 제품, 예를 들면은 D램이라고 해보면은 이 D램이라는 제품이 팹인이 되어 팹아웃이 되기까지 수백 개의 공정 스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스텝들은 순서도가 이 프로세스 플로우에 적혀져 있으며 이것을 공정 설계 직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8대 공정은 삼성 기준으로 8대, SK 기준으로 5대인데 포토, 엣치, 클린, CMP, CVD, 디퓨전, 임플란트, 메탈 이 8개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CVD로 막지를 대포한 뒤 이제 포토 엣치를 하여 틀을 만들고, 클린으로 파티클을 제거한 후 다시 포토 엣치를 하여 새 틀을 만들고, 디퓨전으로 다른 막지를 채우고, 도핑으로 막질의 성질을 바꾸는 등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공정별로 어떤 레시피로 진행해야 하는 이 프로세스 플로우가 적힌 엑셀 파일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세로축을, 즉 스킴을 관리하는 게 공정 설계, 그 다음에 가로축, 레시피를 관리하는 게 공정 기술 직무입니다. 공정 설계는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또는 프로세스 아키텍처라고 불립니다. 8대 공정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 위에 원하는 모양의 레고 블록을 만들기 위해 공정 설계와 방막 공정, 패터닝 공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원하는 사이즈의 레고 블록 모형을 만들어갑니다. 최근에는 디바이스들이 버티컬로 스택이 되면서 아스펙 레시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값, 아스펙 레시오가 크다는 것은 면적이 좁고 아주 높은 위태로운 빌딩을 실리콘 위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란색 레고 블럭을 실리콘 위에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녹색 막지를 실리콘 위에 가득 쌓은 뒤에
패터닝 공정으로 원하는 블록 모양의 틀을 새기고 이 틀에다가 다시 파란색 막지를 채워 넣은 뒤에 이 녹색 막질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되겠죠. 틀을 만들 때 엣지에서 좁고 깊게 뚫으면서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사다리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열화된다고 표현을 하죠. 틀에다가 파란색 막지를 채우려고 할 때는 또 보면 너무 틀이 깊고 좁아서 꽉 차지 않고 즉 갭필이 되지 않고 쌓는 중간에 위가 먼저 막혀버려서 막질 중간에 보이드 구멍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소자의 퍼포먼스가 디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또 파란 막질은 그대로 둔 채 녹색 막질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할 텐데요. 파란색 막질이 같이 제거되면 안 되겠죠. 그럼 웹 엣지 공정 엔지니어가 레시피를 바꿔서 선택비를 높여볼게 라든지 아니면 공정 설계팀에다가 애초에 녹색 막질을 쌓은 게 잘못이야. 처음부터 빨간 막질을 쌓았어야 돼 라고 하면서 녹색 막질 스킴에서 빨간 막질 스킴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목적은 원하는 크기의 파란색 레고 블럭을 실리콘 위에 만드는 거예요. 어떤 스킴이든 어떤 레시피든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공정 설계팀은 타겟 스펙을 맞추기 위한 최적화된 스킴을, 공정 기술팀은 최적화된 레시피를 셋업하게 됩니다. 재밌겠죠? 자, 다음은 공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시피를 만진다예요. 레시피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반 화학을 배우신 이공계생이라면 이 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PB는 nRT. 레시피에는 8대 공정마다 설비 내 주요 파라미터인 압력, 온도, 유량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챔버의 부피 같은 경우는 설비사에서 설비를 제작할 때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 파라미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몇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파란색 레고 블록을 만들기가 쉬울까요? 온도가 1도만 달라져도, 압력이 10ml만 달라져도, 유량이 몇 sccm만 달라져도 내가 원하는 모양의 블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블록이 나오도록 최적의 온도, 압력, 유량 조건이 담긴 레시피를 셋업하는 것이 공정 엔지니어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산포를 잡는다입니다. 하나의 제품 웨이퍼 수만 장이 팹에 들어가서 생산이 되는데 그 수만 장에서 만들어지는 파란색 레고 블럭의 모양이 모두 동일해야겠죠. 하나의 웨이퍼 내에서도 센터 부분, 미들 부분, 엣지 부분에 파란색 레고 모양이 똑같아야 되고 얘를 인 웨이퍼 산포라고 하죠. 웨이퍼와 웨이퍼 간의 산포도 낮춰야 됩니다. 웨이퍼는 25매로 풉이라는 박스 단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풉과 풉 간의 웨이퍼들에서도 만들어지는 파란색 레고 모양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유니포미티의 개념, 공정 실습을 하며 배우실 산포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공정기술팀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베리에이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타겟하는 스펙에 비해 작은 오차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차 범위를 마진으로 지정하여 마진 내에서 공정 윈도우를 갖고 양산할 수 있도록 공정 레시피를 셋업하는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율을 올리는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같은 종류의 장비에서 같은 레시피로 공정을 진행하더라도 웨이퍼에 구현되는 레고 블럭의 모형은 서로 100%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산포라고 말씀드렸죠. 한 웨이퍼 내에는 여러 개의 칩을 동시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칩이 모두 정상 동작하면 좋겠지만 불량의 칩이 나오게 됩니다. 수율은 한 웨이퍼 내에서 생산되는 칩 중에서 정상 동작하는 칩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량률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를 엔지니어들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해요. 보통 성능은 수율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개발팀에서는 수율보다는 이전 세대 대비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동작하는 칩이 몇 개라도 있으면 그것을 양산 단계로 이전을 하고요. 양산팀에서는 수율이 코스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램프업하는 팀이 전담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산포를 낮추는 것도 수율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엣지 공정이라면 1번 웨이퍼랑 20번 웨이퍼에서 깎인 양, 엣지 어마운트가 동일해야 되고 이 모양, 프로파일도 동일해야 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 레시피를 만지작거립니다. 한 웨이퍼 내에서도 센터 부분은 엣지가 많이 되고 엣지 부분은 덜 돼서 센터 부분의 칩만 정상이고 엣지 부분의 칩이 불량이면 수율이 감소하겠죠. 설비팀에도 연락을 해서 설비적으로 엣지 부분과 이 센터 부분의 온도를 다르게 해서 유니포미티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논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웨이퍼에 똑같은 식각량과 프로파일을 갖추게 된다면 산포도 잡고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설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설비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나 설비를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에치 공정에서 에천트가 설비 내 부품을 식각하기도 하고요. 메탈 공정에서 증착을 위한 이 메탈 소스들이 설비 챔버 내에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설비 컨디션을 열화시킬 수 있죠. 한 웨이퍼에서 발생한 파티클이나 디팩이 설비 내 챔버 등을 오염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다른 웨이퍼가 진행될 때 이 웨이퍼를 오염시켜서 수율이 떨어뜨리는 이슈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웨이퍼 위에다 파란색 레고 블록을 만드는 겁니다. 물리적 스펙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정 설계팀에서 최적화된 스킴을 셋업했고, 8대 공정 기술팀에서는 각 공정마다 수율도 올리고 산포도 잡기 위한 최적화된 레시피를 가지고 설비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갑자기 빨간색 덩어리인 파티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정이나 설비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스텝에서 웨이퍼가 멈추게 되고 인터락이 걸리게 됩니다. 자, 공정기술팀은 왜 빨간색 파티클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요. 클린 공정과 협업을 해서 이 빨간 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하겠죠. 설비기술팀은 빠르게 설비에는 문제가 없는지 파티클 체크를 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팹에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서 설비에 부품을 갈거나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설비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면 결론은 없는지, 또 부품 교체 주기가 오면 부품을 교환한다든지 등의 체크들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설비 기술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반도체 현업의 직무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